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자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순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 전국 팔도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3.1운동 중 가장 격렬했고 치열했던 곳, 바로 수원과 화성입니다. 3.1운동 자체가 3월 1일 날 이제 파고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가 경기도 지역, 특히 이제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이제 3월 이제 말서부터 만세 시위를 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전국으로 전파되면서 또 이제 고양되는. 저희 지역의 3.1운동을 아주 단적으로 그거를 특징을 보여주는 게 우정 장안 지역의 그 3.1운동. 장날 장터에서 모여서 그냥 만세를 부르는 그런 시위가 아니라 이미 미리 조직적으로 다 이거를 사전에 합의를 해서 우정에 있는 주공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0주년이 되는 올해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가장 뜨거웠던 항쟁을 보여준 수원시와 화성시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정신과 가치를 다시 한번 전국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우리 수원이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운동 그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화성시에서 이제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기념사업회. 이를 위해 수원과 화성 모두 3.1절 당일 기념행사는 물론 1년 내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성시 그 문화유산과에서 이제 직접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은 4.15 이제 재앙고조리 추모제, 그다음에 이제 8.15 이제 광복절 행사, 그다음에 11월에 이제 순국기념의 날 행사 요거를 이제 그 문화유산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요. 새롭게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기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우리 시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원시 3.1 항일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도 열립니다.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수원과 화성은 지난달 7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원 시민과 화성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이제 수원에서 진행하는 기념사업에 화성 시민이 참여한다든지 또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그 기념사업에 수원 시민이 참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각종 공연 교류라든지 또 양도시 3.1운동 탐방로 연결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지자체의 중점 사업인 3.1운동 유적지와 만세길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3.1운동이 일어난 지점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통치 기구들 그리고 일본의 기관들이 모여있는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됐던 지점들을 경계로 해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 라인이 어디냐면 통치기관이 모여있던 행궁 주변, 수원천변, 근대 교육과 종교가 이제 설립되는 지점, 그리고 팔달문 바깥쪽으로 일본의 상권이나 일본 기관들이 처음 들어오고 있는 지점들, 그 지점들을 따라서 쭉 3.1운동이 벌어졌다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운동 만세길은 1919년 4월 3일에 우정장안에 이제 지역민들이 이제 마을을 돌면서 연사무소 이제 두 군데를 또 파괴하고 화수리 주재소도 파괴하고 좀 스스로 참여한 그런 좀 자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격렬한 그런 만세운동이었다고 좀 할 수 있고요. 그 만세운동했던 그 이동한 경로를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 만세길 31km를 그거를 복원하고 그 길을 또 시민들이 그날의 그 느낌들을 가지면서 그 길을 거둘 수 있게끔. 먼저 수원 지역의 3.1운동 유적지는 연무대에서 방화 수류정, 수원 천변을 따라 3.1운동 기념탑까지 이어집니다. 그중 방화 수류정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방화수류정 같은 경우는 수원의 3.1운동이 시작된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시작된 그 시점에 수원에서도 3월 1일 날 같이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거는 민족 대표 48인의 한 분이신 수원의 3일 여학교 교사이신 또는 그리고 수원 출생의 김세환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 그룹이 중심이 돼서 이곳에서 3.1 운동을 시작한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의 3.1운동 역사에 있어 3.1중학교와 종로교회는 빼놓을 수 없는 민족운동의 산실입니다. 김세환, 김노적, 이하영, 임면수 선생 등 수원 지역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3.1학교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민족운동을 확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할들은 종로교회도 마찬가지로 3.1학교와 더불어서 그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그 지점들이 요 수원천변을 따라서 종로교회, 국수동교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수원 성공회 교회가 사실은 그곳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3.1학교에서도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고 항일운동을 고취하던 수원의 독립운동가들과 시민들은 이곳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 통감부가 설치한 수원경찰서, 지금의 화성행궁 자리입니다. 행궁광장은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던 식민지 기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인과 첨예하게 상징적으로 대립했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광장에서 직접적으로 3.1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3월 16일 날 팔달산 서장대에서 연무대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종로로 행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종로가 이 종로교회하고 행궁 일대라고 추측이 됩니다. 수원 3.1운동은 평안북도 의주, 황해도 수안과 더불어 3.1운동의 3대 항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수원의 만세운동으로 만세 시위는 전국 각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수원에 3.1운동 유적지가 있다면 화성에는 만세길을 들 수 있습니다. 1919년 4월 3일 화성, 우정, 장안 지역 2천여 명이 참여한 격렬했던 만세 시위로 화성시는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만세운동 경로 31km를 복원했는데요. 1919년 3월 31일 12시 발안장터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운동을 선두에서 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정근 선생입니다.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정근 선생이 화성 지역의 만세운동을 들불처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바람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한 1,000여 명의 이제 그 만세꾼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거기서 격렬히 이제 그 만세꾼들을 이끌고 격렬히 이제 일제 저항하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하신 분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3월 31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 발안장터, 지금의 발안 만세시장입니다. 송산면 4강 시장에서 시작된 3.1운동은 발안 시장에 이어 장안면과 우정면이 합세한 시위로 빠르게 확산됐고 화성의 주민들은 일제 무단 통치의 상징인 면사무소와 화수리 주재소를 파괴하고 일본 순사까지 처단하는 등 일본군의 총칼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했고 유례가 없던 항쟁이었기에 일본의 보복도 컸는데요. 일본군은 제암리 교회에 무고한 주민 20여 명을 가두고 학살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인근 고주리로 달려가 김흥렬을 비롯한 일가족 6명을 만세 주모자로 몰아 총살하게 됩니다. 장안면 이제 수천교회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 또한 이제 우정장안 만세운동이 있어가지고 수천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수천리 마을이라든지 수천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옛 수천교회 초가집 형태로 복원한 그 장소를 또 방문할 수 이렇게 있겠고요. 그렇게 이어지는 화성 만세길은 우정읍 보건지소인 만세길 방문자센터에서 마무리됩니다. 현재 건설 중인 방문자센터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이제 그 만세길이 이제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4월 6일, 7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걸쳐 가지고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살지 않더라도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걷기 대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3.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동근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화면으로 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점에서 중점을 두고 기획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올해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또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저희의 그 100주년 기념 사업은 시민 참여형,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행사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시민들의 성공을 모아서 3.1 항일 독립운동 상징물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미래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청소년 또 교육사업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3.1절 당일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들로 꾸며졌나요? 네, 지난 3월 1일 우리 수원 화성인공광장에 5천여 명의 수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민들이 화성인공광장에 모이기 전에 독립군이 되어서 방화수리정, 저희 수원시의 3.1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1,500여 명의 시민들이 만세행진을 벌였고요. 그 다음에 수원역에서 1,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만세행진을 평화군이라는 이름으로 화성행궁을 모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구의 그런 모습들이 같이 합쳐져서 본 행사의 이제 주조경연으로서 독립운동가 9명의 이제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새롭게 그 주제 공연을 수원 그날의 함성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기념식도 진행을 했고요. 그곳에는 만인이 그 태극기라는 것이 개양이 됐었는데요. 무려 30에 20m의 폭이 있는 큰 태극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전에 우리 수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손도장 태극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100년을 기억하고 100년을 열어갈 그런 주제 공연들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어도 이제 굉장히 좀 감동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3.1절 기념 행사 또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인데 준비하시면서 그래도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많은 부분들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사실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업적들이 실제적으로 밝혀지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데 많은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원 시민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랑스러운 그 민족적 정기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런 그 추진 행사들을 참여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준비된 화면 보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화성시는 화성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3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는 3.1운동이 그러했듯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화성에 살다 보니까 화성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마침 3.1운동 시민참여 공모제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팀하고 3.1운동을 한번 표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장기를 살려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민제안 공모 사업에 제출한 내용은 화성의 미스터 선샤인이거든요. 캘리그라피로 다시 태어나는 화성의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우리 가까이에 담고 그것들을 내가 일상에서 생활 소품으로 가지고 있다면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으로 보다 특별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차경규 선생의 후손 차진모 위원장입니다. 1919년에는 우리 아버님이 아마 20살이나 21살, 19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 나이가 장년입니다. 다 우리 아버님의 그 아저씨뻘 되는 사람들이지. 그분들하고 우리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해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만세 운동을 벌린 거죠. 독립운동가 차경규 선생은 장안 우정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질 당시 선두에 서서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가와바다 순사 처단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당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그로 인해 일본군에게 심한 고초를 당했음에도 차경규 선생은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봉구, 차경구 똑같은 사람인데 법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차경규로 포상을 나가야 되는데 범구로
수사 기록에 돼 있기 때문에 봉구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미성원을 돼 있어요. 네. 차경규 선생처럼 독립운동을 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수원의 3.1운동을 주도했던 김노적 선생, 그리고 오산 노농학원 적화 사건으로 검거돼 옥고를 치른 변기재 선생 등 수백여 명에 이릅니다. 하도 많은 사람이 전부 독립운동했다고 너도 나도 나서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재판 기록, 사진, 뭐 일본 체포 기록 이런 거면 무조건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2번 정도는 이제 제가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저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호적이 다 버렸으니까. 수원에 있는 거기 보훈처 한번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사망 신고, 언제 돌아가신 게 하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가 안 된다 그거죠. 제가 그 가족이라는 증명이 없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 후손들은 당시 일본의 심한 고문으로 인해 쇠약해진 몸으로 힘들게 살았던 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보니까 살이라기보면 뼈로다가 그냥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별랑 모르는데 이게 보면 완전히 못 쓰는 팔이더라고요. 머리 이런 데 이렇게 만져보면 푹푹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막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팬 거예요. 3.1운동을 기념하고 이에 대한 행사를 성대히 치르는 것만큼이나 이분들이 당당히 독립운동가로서 서훈받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달 20일 한 사무실에서 조촐한 창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의 모임으로 이분들의 아버지는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원자폭탄 피해자의 후손들입니다. 2, 3세의 지금 와가지고 1세보다도 더 많이 식이병이 많이 나타나는데 2세 원폭해 2세, 3세가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아무 혜택도 받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2세, 3세 식이병하고 2세, 3세의 의료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선처해달라고. 이중 박재훈 선생과 이규매 선생은 지난달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강제동원 공동행동과 함께 미쓰비시, 후지코시, 신일철주금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작년 10월 30일에 한국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뒤로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 이 회사 등에 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그 기업들이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이 판결 재판이 한 10여 년 넘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이것을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판에 응해갖고 또 판결을 받았으니 거기에 따라서 판결에 따르라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3차례나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나 미쓰비시도 신일철주금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는커녕 담당자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반응이야 뭐 늘 그렇잖아요. 한 20년 걸려서 뭐 하신 거고 아버님들도 거기 여러 번 다녀오시고 했지만 늘 냉랭한 거지 뭐. 가봐야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고 들어가서 누구하고 대화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간에만 서 있다 오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뭐. 답답해요. 그냥 짜증나고 아버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더라고. 강제로 먼 타국에 끌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험한 현장에 동원되고 급기야 원자폭탄 피해까지 입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갔다 오셔서부터 원래 여기다가 파편을 맞아가지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평생을.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도 그 심근경색하고 진폐증이 걸려가지고 원자폭탄을 직접 그 자리에서 맞으셨기 때문에 운 좋게 그래도 살으셔서 오신 게 천만다행이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조금의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돈만 준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돈만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사죄를 하고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회사의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강제동원 공동행동 측은 일본에게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작년 4월에 같은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동근 팀장님과 같이 인터뷰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이제 수원 지역에 독립운동가 113명이 밝혀지고, 그리고 이 중에서 32명이 서운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의 진행 사항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을 하고 서운 신청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작년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우리 수원의 구국민단에 참여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최문순 선생님께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올해 3.1절에는 문봉식이라는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또 이끌었던 수원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또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은 인원을 발굴을 했는데 아예 한두 분밖에 안 되셨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당시 흔적을 발견을 하고 서운을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화성시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시도 지속적으로 3.1운동 유적지를 발굴한다거나 독립운동가를 밝혀내고 그 후손들을 찾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런 작업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동근 팀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역사를 연구하는 이제 또 소장학자로서 당연히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되짚어 보면 오늘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지난 100년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그분들의 그 노력과 희생이 오늘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 빼앗긴 들에서 외쳤던 자유와 평등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미래의 청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미래의 그 우리의 많은 그 후손들에게 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라면 바로 이분들의 업적을 계속 밝혀내면서 그 희생이 오늘에 있다는 것을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 2009년에 김양화 선생님을 이제 발굴을 하고 100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유관순이 3.1운동의 아이콘으로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유관순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수원기생 김양화 선생이 또 독립운동의 이제 화신으로서 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바로 독립운동가들을 연구하고 그 이제 발굴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중적으로 우리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알려야 되겠다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서와 강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고자 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